안녕하세요, 닥터 혜자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댓글에도 답변도 달아드리고 하는 게 제 일상의 좀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바빠서 가끔 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꽤 많이 보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뭐랑 뭐 할 건데 뭐 먼저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눈, 코 할 건데 같이 해도 되나요? 보톡스하고 울세라 하고 싶은데 뭐 먼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름하여 어떤 거 먼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는지 서열 정리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소에 많이 여쭤보시는 수술끼리 아니면 시술끼리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눈 성형 수술 그리고 코 수술 이거 같이 해도 되냐? 이거는 사실 저는 같이 하는 건 적극 찬성인데요. 특히 약간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눈, 코를 같이 하시면 상당히 정말 환골 탈태 수준의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수능 끝나고 우리 20대 분들, 10대 후반의 분들이 가장 많이 같이 하는 수술이시기도 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위 먼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가 전혀 문제가 없는 독립된 수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랑 성형수술. 다이어트는 사실 10kg에서 20kg 정도 얼굴 라인이 완전 바뀔 정도로 되게 큰 감량을 하지 않는 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정말 10kg 이상의 감량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고 성형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하시고 성형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 생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꺼풀이랑 요즘 하는 눈썹 이막 거상 이거는 사실 내 눈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쌍꺼풀이 원래 쪽에 짱짱하게 잘 있는데 그냥 눈썹이 이렇게 내려서 덮여있다라고 하시면 쌍꺼풀 건드릴 필요 없이 눈썹 이막 거상 먼저 하시면 되는데 쌍꺼풀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비대칭이 심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쌍꺼풀을 먼저 만들고 눈썹 이막 거상을 하시거나 동시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눈썹 아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눈썹화 거상이랑 쌍꺼풀도 앞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쌍꺼풀이 짱짱하고 바깥 위주로 쳐져 있으면 눈썹 파거상 먼저, 기존 쌍꺼풀이 비대칭이 있거나 너무 힘이 없으면 쌍꺼풀 먼저 혹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트임이랑 쌍꺼풀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쌍꺼풀을 할 건데 앞트임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쌍꺼풀 만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앞트임에서 효과가 있냐. 이거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앞트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트임 자체가 쌍꺼풀 라인이랑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시고, 그런데 나는 이거를 따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쌍꺼풀을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앞트임을 하면 앞트임 쌍꺼풀 라인 앞부분이 앞머리가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앞트임만 하시면 눈이 시원해지는 효과 자체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앞트임의 요 위쪽으로 피부가 남아서 잘라내는 흉터가 보통은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데 무쌍인 경우에 앞트임을 좀 과하게 하거나 하시면 그런 흉터가 눈에 더 띌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쌍꺼풀, 그리고 아쉬우면 앞트임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눈밑지방 재배치비랑 뒤밑트임인데요. 요거는 사실 충분히 두 개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절개 라인이랑 뒤밑트임 할 때, 특히 밑트임 할 때 들어가는 절개 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 만약에 이걸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 먼저 하시는 걸 요거는 좀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그 밑트임 할 때 우리가 실을 걸어주는 그 플레인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다시 할 때 박리가 돼서 고정의 힘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트임 모양이 변화가 되거든요. 두 개를 고민하신 분께는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밑트임 모양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순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하안검이랑 뒤밑트임 같이 해도 되냐? 평생 내가 눈이 좁고 그다음에 작고 한물 아니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어르신들께서 나 이번에 수술하는 김에 뒤밑트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거는 제가 함께 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안검은 사실 이렇게 쳐져 있는 근육이랑 이 앞광대 볼륨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뒤밑트임은 흰자가 더 많이 보이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수술이 완전 반대예요. 방향이 갈 길이 다른 수술이라 뒤밑트임은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안검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생기지 않고자 하는 안검 외반,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하안검을 하셔야 되는 정도의 이제 에이징이 조금 진행이 되신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안검을 먼저 하시라고. 왜냐하면 뒷미트인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이가 드셔서 눈물 분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건조함이 생기는 경우에 무리해서 하게 되면 진짜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안검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면거상이랑 목거상도 사실 이게 정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안면거상은 사실 여기까지 올리는 거고요. 목거상은 여기랑 턱 라인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안면거상의 절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목거상의 절개는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따로따로 쪼개서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거의 순서는 정말 많이 늘어진 데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안면거상이나 목거상을 하시는 게 장점이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박리 범위가 넓고 근막을 더 많이 당길 수 있어서 여기에서 더 이제 팽팽하게 당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늘어난 피부도 일부 절제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뭉치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만 수술을 하면 여기를 충분히 당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쪽까지 절개가 들어가야 이렇게 쫙 매끈하게 펼치면서 피부 정리도 예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리프팅이나 지방이식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이 해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선사를 정한다면 실리프팅을 먼저 하시고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이제 모양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부위를 보완한다는 정도로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식을 먼저 해놓고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무게감이 생겨서 실리프팅 효과가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프팅으로 먼저 모양을 잡아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시에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을 다시 이렇게 쫙 유착을 시켜주면 훨씬 더 얼굴이 슬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나눠서 한다라고 하시면 이건 진짜 고민이 되네요. 나눠서 한다라고 하시면 흡입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흡입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볼륨이 줄어서 의외로 실리프팅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위를 리프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러 지방 이식 같은 거랑 또 울세라 같은 울세라 써마제 같은 레이저 있잖아요. 이 중에 뭘 먼저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먼저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는 거는 리프팅 레이저예요. 왜냐하면 리프팅 레이저 자체가 필러나 지방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사실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 하시고 적어도 한 달, 뭐 크게는 한 3개월, 6개월까지 있다가 하시는 게 사실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를 지나서 시술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먼저 해놓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하고요. 리프팅 레이저 하시고 나서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살짝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넣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얼굴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톡스랑 윤곽주사 같은 그냥 주사 시술이랑 리프팅 레이저도 여기 시술을 요즘 묶어서 많이 하셔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후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당일에 내가 동시에 시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시술한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보톡스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주파나 이런 고강도 초음파 같은 시술이 예정이 돼 있다라면 레이저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 열을 가하는 시술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톡스를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보톡스의 효과를 이제 최대한 보실 수 있어서 그 이제 시술하는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당일에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이걸 쪼개서 하거나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하시고 나서 한 1, 2주 정도만 지나셔도 나머지 시술 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먼저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빠른 시간에 많이 정보를 전달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빨라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다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고 반응이 좋으시면 다음에는 얼마 있다가 특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